택시기사 수만 명 카풀 반대 집회. 국회 앞 집회 후 마포대교로 행진. 여의도 일대 극심한 교통 혼잡. 택시 기사 10만 명 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4만 명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모여 정부의 카풀 승차 공유 영업을 금지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0월과 11월에 이어 세 번째 집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 등 택시 4개 단체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여의도 공원까지 이어진 의사당대로 8개 차로 500m를 막고 집회를 열었다. 서울은 물론 경기, 충북 번호판을 단 택시들이 영업을 중단하고 여의도로 모이면서 여의도 공원에서 마포대교까지 3개 차로 1.5km가 택시 주차장이 됐다. 집회에 참가한 택시 기사들은 불법 카풀 비호하는 청와대는 각성하라, 범죄 대책 없는 불법 카풀 즉각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택시 기사와 달리 카풀 기사의 경우 채용 단계에서 업체가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는 것이다. 네 개 택시 단체는 이날 결의문에서 30만 택시 종사자들과 100만 택시 가족은 공유경제 운운하며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영업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회가 상업적 스마트폰용 카풀앱 응용 프로그램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집회에는 여야 정치인들도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 카풀 태스크포스 TF 위원장을 맡은 전현희 의원이 무대에 오르자 야유가 쏟아졌다. 일부 참석자는 단상을 향해 물병을 던졌다. 카풀에 대해 정부는 조건부 허용 입장이고 여당인 민주당은 부작용 등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기구를 제안했다. 반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상에 오르자 환호가 나왔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서민을 위한 정부 맞느냐며 카풀 금지에 한국당의 뜻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집회에 참가한 기사들은 오후 4시부터 마포대교를 지나 마포역까지 행진했다. 집회를 주도한 택시 단체들은 소속 기사들에게 이날 오전 4시부터 24시간 택시 운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집회가 열린 오후 2시 기준으로 전국 택시 25만 대 가운데 16%인 4만 대가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추산했다. 출근 시간 운행을 중단한 택시는 이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전체 8만 대 택시 가운데 오전 7시 기준 70% 5만 6천 대가 운행 중단에 동참했고 집회가 끝난 오후 4시 이후에는 운행 중단 참여율이 30% 2만 4천 대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회사원 정모 31씨는 집에서 광화문까지 택시로 출근하는데 오늘은 15분을 기다려도 택시가 오지 않아 결국 자가용을 운전해서 출근했다고 했다.
귀갓길 택시 잡기가 어려워지자 일부 회사는 예정된 송년회 일정을 다른 날로 미루기도 했다. 카풀 서비스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이번에는 수십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을 두고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는 양상이다. (21일)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지난 7월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은 카카오 측에 수십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 출연을 요구했다. 카카오는 한 달간의 검토 끝에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외에 다른 택시업계 단체들과 함께 상생기금 조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모는 수십억 수준이다. 그러나 먼저 손을 내민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이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내부 사정을 이유로 상생기금 조성을 계속 미뤄왔다는 것이 카카오 측의 주장이다. 카카오 모빌리티 관계자는 협상을 통해 합의문까지 있었지만 택시업계 사정에 의해 발표가 미뤄졌다면서 카카오가 택시단체를 회유하려 했던 게 아니라 택시업계가 기금 출연을 먼저 제안해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이와 정반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과 민주택시노조연맹 측은 카카오가 먼저 찾아봐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면서 카풀로 협상할 수 없어서 이를 거부한 것이라는 주장했다. 전국 택시노동조합연맹 관계자는 카카오가 먼저 기금 출연을 제안했고 이를 논의하기 위해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했는데 카풀에 매수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려 거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이처럼 상반된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은 여론을 끌어들이기 위한 공방전으로 해석된다. 이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출퇴근길 교통대란을 이유로 출퇴근 시간대 카풀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힌 데다 여론이 택시업계가 아닌 카풀 허용으로 모아지고 있는 탓에 택시업계 입장에선 먼저 나서서 돈을 달라고 요구한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카카오 입장에서도 택시기사 분신 자살로 여론이 뒤바뀔 것을 우려해 정식 서비스 시점을 내년으로 미룬 상황에서 돈으로 매수하려 했다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한편 택시업계는 지난 20일 대규모 집회와 파업을 통해 카풀 서비스 협상은 없다는 기존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혀 양측의 갈등은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공유경제를 내세우며 카풀 사업 준비를 강행하고 있는 카카오에 맞서 택시기사와 택시사업주 등 노사를 막론하고 택시업계 전체가 대대적 집회와 파업을 앞세우며 생존권 사수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대리기사들은 그 착잡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자가용 차량을 통해 이웃과 출퇴근하며 정을 나누는 사람들의 소박한 인심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핑계로 차량 소유자와 이용자를 대거 모집하여 중간 이득을 취하는 카카오 플랫폼 사업의 문제는 별개라 생각합니다. 이미 택시라는 전통적 운수 서비스가 존재하고 있고 그 수많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택시 탑승의 불편함과 서비스 부재, 난폭 운전과 이용자 불만이 극심하다면 이는 개선할 문제입니다.
세계 주요 문명국들과 비교해도 한참이나 저렴한 요금 문제, 과도한 산학금 제도와 업자들의 횡포를 해결하고 택시기사들의 처우와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선순환의 제도를 만들어야 할 문제입니다. 그간 공유경제와 플랫폼 사업의 대명사처럼 불리며 세계 곳곳에서 번창하고 있는 우버 사업은 그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하고 질 나쁜 일자리 배출, 노동자 방임과 책임 회피 등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택시 사업과 달리 당국의 관리 감독과 법적 규제, 소속기사의 신원 보장과 전문성, 차량 책임 등에서 벗어나는 것, 노동 세권 보장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버가 돈 버는 주요 수단입니다. 카풀, 정말 경쟁력 있는가? 대한민국의 카풀 서비스는 어떨까요? 만약 카풀이 택시보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어떠해야 할까요? 그것은 택시보다 싼 요금, 편리하고 안전한 운행과 친절한 서비스, 보험 보장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호 등일 겁니다. 하지만 지금도 어느 나라보다 저렴한 택시 요금보다 더 낮은 요금으로 양질의 지속적 카풀 서비스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특히나 20%나 되는 중간 수수료를 제외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기 차량을 소유하고 기름값, 보험료, 수리비 등 차량 유지비를 카풀 기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편리하고 손쉬운 탑승이 가능하려면 사실 전업적 생계형 카풀 기사들이 전국의 길거리에 치밀하게 대기하고 있어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안전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현재 택시업은 전문성과 신원 보장, 안전운행 등을 위해 적잖은 노력과 투자가 필요한 면허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카풀 기사가 그게 가능할까요? 특히나 국가나 공공기관의 관리와 보장 없는 민간기업의 무분별한 기사 등록으로 말입니다. 아니 제대로 된 관리제도를 갖춰야 한다면 그 부담을 안고 카풀의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결국 카풀이 택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감이라는 반사이득을 넘어 양질의 지속 가능한 대중 서비스로 정착하기 위해선 현 택시업만큼의 세금과 면허제도, 적어도 택시업만큼의 요금과 보험금, 택시업만큼의 법적 근거와 보안, 택시업만큼의 차량 소유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 등을 전제로 해야 합니다. 과연 그래야 한다면 택시 사업보다 경쟁력 갖춘 사업성이 가능할까요? 고율의 수수료와 대리보험료 착복, 벌과금의 관리비니 출금비니, 일방적인 업무정지와 배차 제한 같은 낯설고 야만적인 횡포가 횡행하는 대리운전 시장에서 대리기사들은 이를 개선할 대안으로 카카오 대리운전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는 고율의 수수료에 대리기사 무한 모집 등 기존 업자와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각종 횡포를 자행해 왔습니다. 하루 3만 콜 정도를 소화시키겠다고 13만여 명의 카카오 기사를 모집하여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일거리 부족에 고통 겪는 소속 기사들의 옆구리를 찔러 급행료와 이중보험료를 뜯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기사들 상대로 기사 장사를 본격적으로 벌여 그들의 주머니 털기에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리기사들은 이것이 단지 대리운전판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염려합니다. 심지어 소비자 반응까지 설정하여 기사 밥줄을 좌우하면서도 단지 디지털 중개업자라 변명하며 책임과 의무 회피에 급급한 그들입니다. 그들이 소속 기사들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책임을 져야 한다면 대리기사 무한 모집은 더 못할 것입니다. 카카오가 택시업계처럼 4대 보험과 노동세권을 보장해야 한다면 과연 카풀 사업을 무리하게 시도하려 할까요? 기술 혁신이 공유 경제를 이끈다고요? 고용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야말로 그들 사업의 주요한 동력일 뿐입니다. 혁신이 아닌 맞춤형 수탈. 급속히 확대, 팽창하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산업은 노동자들의 고용과 소득, 사회적 보호의 불안정 상황을 악용하고 발달된 ICT 기술을 동원한 맞춤형 수탈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제 카카오는 그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와 우월적 기술력을 동원하여 차별하고 기만하며 우리 사회 대표적 취약계층인 대리운전기사의 주머니 털기를 본격화했습니다. 그렇기에 대리기사들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카풀 사업에 대한 불안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니 디지털 플랫폼이니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차니 하는 기대는 카카오 카풀이나 대리운전 사업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것이라 믿습니다. 특히나 노동자들의 착취와 사회적 갈등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현 정부의 부질없는 과장과 무능, 무책임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생활 서비스로 정착한 대리운전 사업의 법제화를 반대하고 시장의 위기를 방치하는 정책 당국입니다. 카풀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려 하기보단 여론 눈치 보기에나 급급하고 택시기사를 죽음에까지 내몬 책임은 누가 진단 말입니까? 어쨌건 카풀 서비스를 실시해보고 그 선택권은 소비자와 시장에 맡겨두면 된다고요? 이미 저급한 일거리에 매달려 시름에 젖는 카풀 기사들과 택시 기사들이 넘쳐흐르고 범죄와 대기업의 횡포 속에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극대화하여 아무런 답이 없을 때까지 기다리자는 걸까요? 당국은 지금이라도 진정한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책임있는 정책과 대안들을 내와야 합니다. 하루하루 버티기에도 힘든 대리기사들이 카풀 사업의 앞날까지 걱정해야 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겠습니다.